안녕하세요. 캐나다 가장 북쪽 대도시에 살고 있는 캐나다생입니다. 이곳은 이제 4월 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풍경은 지금 이렇습니다. 긴 겨울에 정신 건강이라도 보호하려고 달달한 것들을 좀 자주 먹었더니 이 몸무게가 인생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4월부터 새벽 달리기를 시작했는데요. 운동하니 더 먹게 되더라고요. 살은 더 찌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하루 1.5끼 정도 먹으면서 일주일 정도 다이어트 해볼 예정인데요. 결과가 성공적이면 다음에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동양인 이민자로서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보려고 해요. 우선 캐네디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전에 한번 댓글로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캐나다에서 캐네디언이라고 하면 당연히 금발의 백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곳에서 나고 자라거나 어릴 때 이곳으로 이민을 와서 자랐다면 그들의 피부색이나 부모님의 배경에 상관없이 캐네디언이라고 부르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이 좀 흥미로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와 같은 사람이 한국에서 성인이 된 후 여기 와서 영주권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이곳 사람들이 저에게 마치 여행객을 대하듯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진 않겠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캐네디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캐네디언들과 이민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한 분은 50대 중반의 캐나다 회사의 매니저로 일하는 분이셨고 또 한 분은 80대에도 항상 손톱을 예쁘게 관리하시는 우아한 말투를 가지신 할머니셨어요. 남편분들도 다 캐나다에 자리 잡으신 분들이었고요.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이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캐나다 사람들이 이민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 수 있었어요. 캐네디언 대부분은 자신들도 이민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이질감은 일반적으로 없는 듯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분도 캐나다에서 평생을 사셨지만 부모님들이 유럽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캐네디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원주민들 뿐이고 그들의 땅을 빌려서 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이민자들에 대한 그러한 전반적인 거부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실제로 다양성과 그런 포용을 중요시하기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자라게 되고 호주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종차별이 덜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은 그와 같은 포용적인 캐나다의 모습이 조금 변하고 있는 분위기죠. 단시간에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특히 특정 문화권의 이민자들이 대폭 증가하고 이민자들이 현지 사람들의 문화에 어우러지기보다는 자신의 문화권의 이민자들과 커뮤니티를 더 많이 가지게 되니 이 현지 문화와 잘 어우러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버타로 이사 와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캐나다도 이 지역 성향이 있는데 알버타 지역이 완전 보수 쪽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민자 혹은 이민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성향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살다 보니 이전에 살던 런던 온타리오보다는 좀 팍팍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또 그건 알버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대도시죠?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런던에 살 때도 토론토 가니까 카페만 가도 직원들의 느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물론 각 나라의 고유의 그런 문화나 풍습 혹은 그들의 커뮤니티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여기도 그런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기고 그로 인해 새로운 점을 알아가는 그런 대화도 즐겁게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캐나다에 왔다면 일반적인 캐네디언의 문화나 매너를 존중하고 그에 맞추려는 모습을 기대를 할 텐데 일부 문화권에서는 그 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때 어울리기를 꺼려하는 모습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특정 문화권의 사람에게 그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겪게 된다면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 편견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하고 운전석을 봤는데 특정 문화권에 비슷한 인상착의를 사람들이 여러 번 보이거나 유머나 사담보다는 일만 하는 사람들, 또 공공장소에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는 것, 또 대화할 때의 매너와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자신들의 문화권에서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지만 캐나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켜왔던 어떤 매너나 관습 혹은 배려하는 것이 너무 자주 지켜지지 않고 또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문화권의 사람을 피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같은 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히 대화할 때나 모임에서 함께 어울리게 되고 굳이 자신의 경계를 넓혀서 먼저 다가갈 이유가 없기에 그 경계는 더 생겨지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반복되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은 더 작아지게 되고 그 경계는 더욱 짙어지겠죠. 특히 최근에는 급속하게 단기간에 많은 이민자들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이전에는 소수의 이민자가 다수의 캐네디언에 붙였다면 지금은 그 다수의 이민자들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이 종종 있게 되는 듯합니다. 물론 캐네디언들이 그런 것에 대해 대놓고 드러내거나 표현을 하진 않지만 말 속에 뼈가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고 또 캐네디언들이 서로를 대하는 것과 이민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좀 차이를 많이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동양인 이민자로서 캐나다 문화권에 살아간다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수록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냥 다른 곳에서 다르게 자랐기 때문인 듯합니다. 캐나다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이 문화권과 어우러짐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곳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정서가 아이의 정서와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캐나다에 살기로 결심하셨다면 가장 먼저 영어를 익히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가 아니고요. 익히셔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싶어요. 유럽권 이민자들이 비교적 캐나다 문화에 잘 융합되는 것도 이 영어의 사용과 영어권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최근에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는데 요즘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민자분들이 참 많이 오시거든요. 또 그분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자유롭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조금 다른 영어긴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 말씀이 본인들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이 캐나다 문화가 더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문화를 보면 이 가장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아이들을 대하는 면이나 이런 교육열이 강한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한국 문화와 비슷한 것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지만 그 문화가 달라서 오히려 영어를 쓸 때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단순히 문법적으로 알아듣기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캐나다에 살면서 영어를 한다는 것은 나가서 그 현지 사람들과 만나고 좀 처음에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지언정 교류를 하고 그들의 매너와 문화를 보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화권이든 맞다 틀리다는 사실 없죠. 다 나름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요. 캐나다에 살고 있다면 최소한 그들이 어떤 생각,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우러지는 삶에서 내가 가진 그런 고유의 문화와 장점을 소개할 기회가 있다면 또 훨씬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는 이 캐나다 삶을 많이 배우고 또 적응해 보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여행 오면 살기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자라면 한국으로도 이렇게 가시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 이유가 또 살수록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캐네디언화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각 개인이 다르니까요. 저는 또 저에게 맞는 삶을 살아보도록 해야겠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꼭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